안녕하세요. 목동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책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사회교과서 14쪽을 펴세요. 자, 형광펜과 볼펜 준비됐죠?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잠깐 복습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지구본에 여러 개의 가상의 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로선은 이러한 세로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세로선 무슨 선일까요? 빠밤 빠밤. 네, 정답은 경선입니다. 날씬한 경선이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구본에 있는 가상의 선들 중에서 이렇게 가로선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역시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가로선 정답은 빠밤 빠밤 위선입니다. 와, 여러분 대답을 정말 잘하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지구본에서 위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이 빨간 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네, 적도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지구본에 있는 여러 경선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선으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본초 좌우선입니다. 네,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영토는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에서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영역에는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힘, 주권, 주인된 권리, 그 나라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영역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보면 영역은 영토 더하기 영해 더하기 영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토에서 토자는 무슨 토자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흑토자예요. 그래서 영토는 한 나라의 땅을 의미합니다. 다음, 영해에서 해자는 무슨 해자일까요? 네, 바다 해자예요. 그래서 영해는 그 나라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공의 공자는 무슨 공자일까요? 빌공, 비어있을 공 또는 하늘 공자이기 때문에 영공은 한 나라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도를 같이 보도록 해요. 우리나라의 영토,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 영토는 한반도 더하기 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반도는 우리나라가 있는 반도예요. 반도는 톡 튀어나온 땅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어요. 반도 중에서 한국이 있는 반도를 한반도라고 합니다. 자, 한반도에 표시해 볼게요. 한반도, 그리고 주변에 속한 여러 개의 섬들을 표시해 볼게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다 우리나라의 영토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영역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까지이다. 동해안은 썰물 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아서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한다. 우와, 엄청 길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한반도랑 섬 주변에 있는 바다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땅 주변이긴 한데 동해에서는 그 썰물이 뭐냐면 물이 쓸려 나갔을 때 밀물과 썰물이 있죠. 썰물은 밀이 쓸려 나갔을 때 그 선을 기준선으로 하고 그로부터 12해리까지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영해라는 거예요. 자, 해리라는 것은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같은 그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주로 바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12해리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약 22km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동해안은 그렇게 썰물일 때 기준선이 정해지고 그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라고 했죠. 자,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우에는 섬이 너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다 이어서 이은선을 기준선으로 잡아요. 그리고 그 기준선으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12해리, 22km까지를 우리나라 영해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좀 됐나요? 자, 여기서 하나 황해라고 여기 쓰여 있네요. 근데 여기는 또 서해라고 쓰여 있네요. 그죠? 자, 황해, 서해, 황해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서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서해라고 쓰는 거고요. 황해라고 쓰는 이유는 자, 이쪽에 무슨 나라가 있죠? 네, 니하오, 중국이 있죠. 중국의 이쪽에 황하라는 강이 흘러요. 황하라는 강이 흘러 내려서 이쪽 바다로 오는데 그 황하강에 황토빛 흙탕물이 흘러내려서 이쪽 부분이 약간 뿌옇다고 해요. 그래서 누를 황을 써서 황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 남해 황해가 있다라고 해도 되고 동해, 남해 서해가 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이제 영공 봅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의 범위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회책 15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방위표가 있네요. 방위표가 있을 땐 동서남북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 남쪽 끝, 서쪽 끝, 북쪽 끝을 같이 적어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동쪽 끝은 자, 어떤 섬이죠? 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하면 독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과서에 독도라고 적으세요. 네, 그 다음 남쪽으로 가볼까요? 쭉쭉 가보면 제주도 아래에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바로 마라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배를 타고 마라도에 가보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안 된다, 가지 마라, 배멀미가 심할 것이다 하면서 가지 마라 해서 마라도예요. 자, 그런데 이 마라도 아래에 이어도라는 곳이 있네요. 마라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끝이라고 지금 했는데 얘는 뭔가요? 선생님, 이어도가 가장 남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영토는 뭐 더하기 뭐라고 했죠? 네, 영토는 한반도 더하기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도가 한반도냐? 한반도 아니죠. 그럼 이어도가 섬이냐? 네, 여기 도자가 있으니까 왠지 섬일 것 같지만 이어도는 섬은 아니에요. 섬이라고 하기엔 너무너무 작아요. 암초, 커다란 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해수면이 낮을 때는 이어도가 살짝 보이고 해수면이 높아질 때는 이어도가 물속에 잠겨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어도를 섬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그냥 암초로 부르기 때문에 암초니까 우리나라의 영토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서쪽 끝. 네, 이곳은요 마안도라는 곳이에요. 네, 북한이기 때문에 네, 좀 지명이 익숙지가 않네요. 자, 북쪽 끝은 유원진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국토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나타냈었어요.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고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4개의 선을 그을게요. 자, 먼저 유원진을 지나는 가로선을 그었고요. 다음은 마라도를 지나는 가로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로선을 그을 텐데요. 마안도를 지나는 세로선을 그었고 마지막으로 독도를 지나는 세로선을 그을게요. 자, 여기에서 저 가로선부터 볼게요. 마라도를 지나는 가로선은 북위 33도이고 유원진을 지나는 가로선은 북위 43도입니다. 그리고 마안도를 지나는 세로선은 동경 124도이고 독도를 지나는 세로선은 동경 132도입니다. 네, 조금 어려웠나요? 여러분이 6학년이 되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음 사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목동초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